첫 번째 과목 얘기를 잠깐 해보면 시험이 과목이 두 개예요. 과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컴퓨터 일반, 1과목에 컴퓨터 일반이고 두 번째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인데 1과목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20문제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도 20문제 나와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인데 엑셀을 말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나오실 거고 40문제 중에 24개 이상 맞으시면 돼요. 필기는 60점이라서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충분히 금방 합격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1과목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윈도우 10의 특징인데 저희가 윈도우가 11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윈도우가 12 기본입니다. 윈도우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컴퓨터는 이제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가 뭐냐면 컴퓨터를 돌아가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운영해주는, 되죠? 운영해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실 만한 게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도스. 그 다음에 지금 쓰고 계시는 윈도우. 윈도우는 버전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11까지 나와 있긴 한데 저희는 10을 기준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들 중에서 저희는 윈도우를 시험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하는 구조여서 요거는 CUI라고 했어요. 도스 같은 경우는 CUI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스는 CUI 환경이고 윈도우는 GUI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UI의 C는 캐릭터, 문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도스는 명령을 수행을 할 때 명령어를 문자로 쓴 다음에 엔터 쳐서 실행을 했는데 요즘 윈도우는 어떻게 실행하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이런 아이콘들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콘이나 이런 거를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GUI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GUI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키보드를 명령어로 직접 입력하는 거는 이게 CUI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아이콘이나 메뉴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모든 작업을 실행하는 환경을 GUI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건 CUI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게 GUI다. 이걸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저희가 예전에 도스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실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문서 만드는 작업이 끝나야지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창을 여러 개 열 수 있잖아요. 창을 여러 개 열어서 그림 그리면서 음악 듣고 뭐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죠. 선점형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어가 가능하단 말이죠. 시간. 그러니까 CPU를 활용하는 시간을 제어를 해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 닫고 그냥 나머지는 계속 쓸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강제로 종료하고 나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자, 이거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문제 앱을 실행한다라고 나오는데 앱이라는 말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요즘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앱이라고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했던 얘기를 윈도우 10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말 대신에 앱이라는 말을 쓴다고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앱을 실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 앱, 문제가 된 요 해당 앱만 강제로 종료를 시키고 다른 모든 시스템의 자원,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자원이요. 자원을 반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냐면 PMP라고 하는데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실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하드웨어 같은 거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실 만한 게 이제 USB 같은 게 있잖아요. 자, USB를 꽂으면 바로 인식이 되죠.
예전에는 USB를 꽂으면 바로 실행이 안 됐어요. 바로 인식이 안 돼서 그 USB를 인식시켜 주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썼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꽂으면 바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해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꽂으면 바로 실행이 된다 이런 뜻인데 그 컴퓨터에서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USB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윈도우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거. 자,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OLE인데, 자, OLE는 오브젝트, 개체란 뜻이에요. 개체를 링킹이죠. 링크에다 ing 붙였으니까 개체를 연결하고 삽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개체를 연결해서 삽입한다. 문서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 안에다 넣잖아요. 그런 그림 같은 거를 개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앱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 같은 이런 개체들을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자유롭게 연결해서 삽입하는 거를 OLE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64비트라고 하는 게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64비트여야지 데이터 처리가 잘 되시기 때문에 64비트 운영 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컴퓨터 일반에서 윈도우 10 얘기인데 컴퓨터를 운영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쓰는 건 윈도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지금은 윈도우 10을 시험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윈도우 10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GUI, 명령어를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강제로 종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는 꽂으면 실행된다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하드웨어 설치할 때 그 하드웨어를 꽂으면 바로 인식이 돼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OLE는 개체 연결 삽입의 약자라고 알아두시고 다른 문서에서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자, 요거를 OLE라고 하고 윈도우 10은 64비트 운영체제다까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바로가기 키인데 이 바로가기 키는 뭐냐면 우리가 단축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복사할 때 컨트롤 C, 뭐 붙여넣을 때 컨트롤 V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단축키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단축키는 윈도우에서 쓰는 단축키를 정리해 놓은 거란 뜻이에요.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해보고 잘 나오는 거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새 폴더 하니까 폴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꿀 때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시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고 여기서 이름 바꾸기 하면 여기서 이름을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F라고 하는 키가 있죠. 이 F라는 키를 키보드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신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는 건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2를 누른다 그러면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제가 연습이라고 이름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바뀐 게 보이시잖아요. 이 F2라는 키보드에 있는 F2죠. 키보드에 있는 F2 키는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때 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바로가기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죠. 다 해볼 수는 없으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F5는 새로 고침.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컴퓨터가 좀 멈춘다거나 아니면 늦게 간다거나 이러면 F5 누르면 빨리 새로 고침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lt 탭 한 번만 눌러볼게요. 자, Alt 탭 누르시면
열려있는 창들이 보여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축키가 Alt 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lt 엔터 한 번만 눌러볼 건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연습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가시게 되면 연습 속성이라고 해서 이 폴더에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눌렀을 때 나오는 창인데 이 창을 나오게 하는 단축키가 Alt 엔터다 그런 얘기예요. 연습을 누르고 Alt 누르고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셨을 때랑 같은 창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lt 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가 창을 하나 열게요. 자, 내 PC를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 내 PC 연 창에서 봤을 때 Alt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요 메뉴 보이시죠? 예, 요거. 지금 열려있는 창에 메뉴가 나오게 하는 거 이게 Alt 스페이스바입니다. 활성창 안에서의 바로가기 메뉴. 그 다음에 Alt F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이 열리면 나중에 이거 X하고 닫으시잖아. 이거하고 같은 게 Alt F4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보시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캡처하실 때 현재 창만 캡처하는 건 Alt 프린트 스크린이고 전체를 캡처하는 건 뭐예요? 프린트 스크린이죠.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 모두 선택할 때 쓰고 컨트롤 ESC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시작 단추 누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눌러보시면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ESC는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오죠.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보세요. 그러면 작업 관리자 창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보이시고 이 작업 관리자 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안에서 아주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작업 관리자 창은 저희가 언제 많이 보시냐면 컴퓨터 문제 생겼을 때 관련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런 것들이 열려 있고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 있는 거는 옆에 뭐라고 나와요? 응답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눌러서 작업 끝내게 하면 없앨 수 있죠. 문제 생긴 프로그램 닫을 때 들어오는 곳이 작업 관리자인데 여기 들어올 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ES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쉬프트 딜리트는 휴지통 거치지 않고 삭제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쉬프트 F12 아까 제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쉬프트 F10 눌러도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거랑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는 사실 그 예전에 다른 윈도우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던 단축키들이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쪽보다는 밑에 윈도우 로고키라고 윈 로고키라고 해요. 요거를 여기 보이신 요거 있죠? 요거를 윈도우 로고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랑 관련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에는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윈도우 로고키를 누르는 건 아까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르는 거나 컨트롤 ESC 누르는 거나 시작을 누르는 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잘 나오는 거 컨트롤 여기 로고하고 이어 로고 E는 파일 탐색기, 그다음에 로고 R 이거 실행창, 그다음에 로고 U 요거는 설정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L까지 할게요. L은 컴퓨터를 잠그거나 사용자 전환할 때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 I 설정창이에요. 자, 로고 I 그 다음에 로고 컨트롤 D 가상 데스크탑 추가할 때 쓰시는 거. 이 정도까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F2부터 윈도우 로고키 위에 나오는 거는 기본 키예요. 누구나 다 아실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들이라서 요즘에는 시험에 좀 덜 나오는 편이고 로고키 포함해서 한 단축키들이 많잖아요. 요것들이 요즘에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거를 잘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윈도우 10의 특징을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잖아요. 이 단축키들을 구별해서 외워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 바탕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으로 된 걸 뭐라고 해요? 아이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아이콘 중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구별을 좀 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된 것들은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하단에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꺾어진 화살표가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가 붙어 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붙어 있지 않은 거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고, 화살표가 붙어 있는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 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구별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콘은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원본인 게 아이콘인 거고, 복사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복사하는 거는 이제 이게 원본이 있다. 그러면 복사는 어때요? 이걸 똑같이 만드는 거죠. 같은 거죠. 같은 거. 그죠? 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복사인 거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게 원본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포장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장. 껍데기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어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왜 만드는 거냐? 예를 들어서 한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이 원래 있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원래는 뭐 내 PC 안에 C 안에 프로그램 파일인가 뭐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 안에 뭐 HNC 안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찾아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게 어디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본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원본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걸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앱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만드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아이콘은 파일, 원본 파일의 위치만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는 아니고 원래 원본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실행하면 실제로 원래 한글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얘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실행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원본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하고 연결되어 있는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나 파일,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는 CD 이런 드라이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 프린터 이런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작성할 수 있다. 시험 같은 데에서는 디스크 드라이브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구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왼쪽 아랫부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 아이콘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들은 전부 다 확장자가 링크의 약자 LNK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져요. 한글이면 한글.lnk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글 하나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이름은 똑같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 똑같은 걸 더 만들게 된다. 그럼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번호가 붙죠. 뭐 2부터 붙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3 이렇게 붙거든요. 또 1이라는 건 안 생기는데 1은 원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 거는 1이고 근데 1이라고 안 붙고요. 두 번째부터 2, 3, 4 이렇게 붙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이름은 동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게 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지우더라도 원본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있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던 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예를 한글로 된 걸 했다 치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속성이 나오세요. 여기를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대상이라는 게 보이죠. 대상. 이 대상은 뭐냐면 이 아이콘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반에 가보시면
자, 얘는 바로각이에요. 그래서 확장자가 .lnk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바로각의 아이콘이니까 확장자가 lnk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이콘의 위치는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량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바로각의 아이콘하고 일반 아이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원본이고 이게 바로각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면 연습의 속성을 눌렀을 때 보이는 요 창하고 바로가기를 속성 눌러서 봤을 때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다 똑같지도 않죠. 위에 메뉴가 다 똑같지도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엔 바로가기가 있고 이쪽에는 바로가기가 없고 대신에 공유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 아이콘은 이게 원본이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거의 위치 정보만 가다요. 그래서 용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폴더는 제가 방금 폴더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없죠. 근데 이 바로가기는 어쨌든 간에 용량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쵸? 얘는 뭘 갖고 있다고요? 얘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을 좀 보실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만들기에 바로가기 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해도 되고 방법이 많으니까요. 자, 연습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바로가기 만들기도 있고 보내기에 가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또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르고 끌고 가도 돼요.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르고 끌고 가도 이렇게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바탕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으로 된 것들이 보이시잖아. 이걸 아이콘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아래쪽에 화살표가 달린 것들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의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 들어가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윈도우 부분은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거는 작업 표시줄인데 작업 표시줄은 어디냐면 이 바탕화면 아래쪽에 시작 나오는 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 바탕화면 아래쪽에 시작을 포함하는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고 이 작업 표시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래에 있긴 한데 옮기실 수 있어요. 작업 표시줄에다가 놓고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게 되어 있으면 잠가져 있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잠겨진 상태니까 한 번을 더 눌러요. 그러면 잠긴 게 풀립니다. 자, 푼 다음에 제가 이걸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작업 표시줄이 위, 왼쪽, 아래쪽, 오른쪽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데 필요하면 위치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데 이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이렇게 잘 맞춰서 늘리시잖아요. 그럼 화면에 최대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어요. 화면에 최대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풀어 놓으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맞는 거, 틀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죠. 작업 표시줄은 원래 이제 뭐 하는데요? 시작도 나오고 작업 표시줄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아래쪽에 일단 뭐 있어요? 시작 단추가 있죠. 시작 단추. 그다음에 그 옆에 찾기라고 해서 돋보기 나오시는 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뭔가를 찾을 때 쓰시는 곳. 그다음에 옆에 아이콘들이 몇 개 쭉 보이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 쓰는 거를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거를 모아놓는 거. 여기를 빠른 실행 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그 실행하고 있는 앱들이 열리는 곳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뭐 시간도 나오고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림 영역까지 포함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작업 표시줄이다. 이런 얘기죠.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앱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앱이 보이고 이런 앱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미리 모아놓은 거죠. 내가 한글 같은 걸 자주 쓰니까 한글을 여기다 넣어놓고 한 번만 눌러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고정 앱 단추.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걸 고정 앱 단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곳으로 바탕화면 맨 아래쪽에 있죠. 근데 이거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어디로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쪽으로 위아래 사방으로 변경할 수 있고 크기를 화면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잠그면 크기나 위치를 당연히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잠금을 풀어야지 옮기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작업 표시줄에 대한 속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 속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작업 표시줄 안에 나오시는 창 안에 속성을 잠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을 잠글 건지 말 건지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게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메뉴들을 작업 표시줄 속성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보는 문제가 나와요.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를 만한 게 문제로 나오시기 때문에 직접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지 말 건지는 누가 해요? 여기서 끔 쪽에 점이 있으면 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켜지는 게 되는 거죠. 끔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켬 하시면 파란색으로 보이시잖아. 그럼 이게 켜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 이거 제가 닫고 나올게요. 자, 작업 표시줄 잠근다 하고 이제 그러면 잠겨진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자동 숨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동 숨기기를 켬으로 한 다음에 보면 끈 게 아니고 켰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이 숨는 거 보이시죠? 숨어요. 그리고 갖다 놓으면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작업 표시줄이 자동으로 숨겼다가 켜졌다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실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단추를 그룹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여러 개 열어요. 엑셀 파일을 여러 개 열면 이게 엑셀이 하나로 뭉쳐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아이콘이 만들어져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요 안에 보면 그룹으로 만들어서 볼 건지 이런 거.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항상 레이블 숨김, 뭐 작업 표시줄 꽉 찼을 때, 아닐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셔야 돼요. 보시고 작업 표시줄의 단추를 그룹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엑셀끼리 모아서 보여주고 뭐 한글끼리 모아서 보여주고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작업 표시줄의 주요 항목이라고 나오시는 거는 이게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계단식 창 배열, 창 가로 정렬 보기,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 주요니까 다 나온 게 아니고 요 나온 것 중에 일부를 보여준 거죠.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뭘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창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작업 표시줄 도구 모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구 모음이 있어요. 도구 모음에 가시면 링크, 바탕화면, 새 도구 모음이라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구 모음에 가보시면 링크, 바탕화면, 새 도구 모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자, 처음에 뭐 배우셨어요? 윈도우의 특징. 그 다음에 단축키. 그 다음에 아이콘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구별하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바탕화면 하단에 작업 표시줄까지 말씀드렸습니다.